FDA 인증과 생물보안법으로 바이넥스 빅뱅. 지금부터 진짜 시작이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바이넥스라는 기업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그리고 앞으로의 변화 속에서 왜 주목해야 하는지 차분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이넥스는 1957년 순천당제약사로 출발해 2000년 바이넥스로 사명을 바꾸고 현재는 합성의 약품 사업과 바이오의 약품 CDMO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기업으로 성장해왔습니다. 이 회사의 특징은 단순히 오래된 제약사가 아니라 한국에서 중소중견 규모 CDMO 기업 가운데 매우 드물게 임상 단계부터 상업 생산까지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생산 능력과 다양한 고객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다수의 트랙 레코드를 축적해온 송도와 오송 공장의 설비와 운영 경험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바이넥스의 사업 구조를 귀로 들으시기 쉽도록 간단히 정리해보면 회사 매출은 크게 두 축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하나는 부산 공장에서 생산되는 합성의 약품 사업, 다른 하나는 송도와 오송 공장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바이오의 약품 CDMO 사업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는 합성의 약품이 약 65% 내외, 바이오 CDMO가 약 35%를 차지하고 있는데 시장과 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앞으로 이 비중은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합성의 약품 중에서는 정장제와 점안제 분야에서 지속적인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정장제의 경우 동일 성분 기준으로 매출 1위를 장기간 유지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넥스를 바라보는 핵심 포인트는 단연 바이오 CDMO입니다. 회사는 송도 공장에 동물세포 배양 천리터급 라인을 여러 개 보유하고 있으며 미생물 배양 라인도 갖추고 있습니다. 오송 공장에는 5,000리터 라인을 포함한 7,000리터 규모의 생산 능력이 갖춰져 있어 국내 중소형 CDMO 가운데에서는 상대적으로 큰 캐파를 지닌 기업으로 평가받습니다. 이러한 다층적 설비 구성이 바이넥스의 차별적 경쟁력인데 초기 임상에 필요한 소규모 생산부터 상업화를 위한 대량 생산까지 한 곳에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고객사 입장에서 큰 매력으로 작용합니다. 회사의 실제 수주 변화를 보면 흐름이 더 명확해집니다. 2021년과 2022년 수주 잔고가 약 600억 원 규모였던 반면 바이오텍 시장 위축과 FDA 실사 준비에 따른 가동 중단 등의 요인으로 2023년에는 284억 원까지 줄었고 이 때문에 2023년 실적은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2024년 말 기준 수주 잔고는 643억 원으로 반등했고 특히 셀트리온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 또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개발사와 진행된 PPQ 계약 체결이 향후 상업 생산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PPQ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통상 상업 생산 계약으로 연결되는 만큼 이는 바이넥스 입장에서 구조적으로 의미 있는 수주 기반 확대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FDA의 실사 응대와 CGMP 인증도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송도 공장은 2024년 FDA 실사를 완료했고 2025년 1월 셀트리온 악템나 바이오시밀러 승인 일정과 맞물려 공식적인 CGMP 인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인증은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향후 미국 시장을 겨냥한 CDMO 수주에서 필수 조건처럼 작용하기 때문에 바이넥스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의 핵심 바로 미국 생물보안법입니다. 2024년과 2025년 사이 미국 의회에서 논의되고 통과가 유력한 생물보안법은 미국 정부가 중국을 비롯한 특정 국가의 생명공학 기업과의 협력 위탁 생산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은 이미 압도적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켰고 상원과 대통령 서명 절차만 남겨둔 상황입니다. 이 법안은 단순히 지정된 국가 기업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해당 기업들과 거래하는 글로벌 제약 바이오 회사들까지 리스크를 회피해야 하는 구조를 만들기 때문에 중국 중심으로 구성된 글로벌 CMO 구조에 매우 큰 지각 변동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서 바이넥스의 기회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지금까지 많은 미국 및 유럽 바이오텍들은 가격 경쟁력과 생산 용량을 이유로 중국 기반의 대형 CDMO, 특히 우시바이오로직스 같은 기업에 의존해왔습니다. 하지만 생물보안법이 실제로 발효되면 이 회사들과 거래하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되기 때문에 대안이 필요해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의 중견 CDMO 기업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미 글로벌 고객사들과의 실적 평가 실사를 경험해온 바이넥스가 주목을 받게 됩니다. IM증권은 이에 대해 메가스케일 CMO의 풍선 효과로 중소중견 CDMO가 부각될 것이라고 분석하며 바이넥스가 오송, 5,000리터 라인 등 그동안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던 라인을 기반으로 신규 고객 유입이 가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바이넥스는 이미 다양한 해외 고객을 확보해온 경험도 있습니다.
보고서들에 따르면 과거 독일의 베링거 인겔하임, 미국의 로이반트, 일본의 IDAC, 중국의 아이맵 등 여러 글로벌 기업들과 CDMO 프로젝트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레퍼런스와 글로벌 GMP 대응 경험은 생물보안법 이후 새롭게 공급처를 찾으려는 고객사들에게 매우 중요한 심리적 안전판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단순히 설비가 있어서가 아니라 글로벌 기준에 맞춰 일해본 노하우와 인증, 실적이 갖춰져 있다는 점이 바이넥스를 다른 중소형 CDMO와 구별하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업 생산이 본격적으로 열리는 시점이 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악템나 바이오시밀러가 미국 FDA와 유럽 EMA에서 승인을 획득했고 해당 제품을 바이넥스가 위탁 생산하기 때문에 2025년 이후 송도 1000리터 라인 가동률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개발사와의 PPQ 계약들을 통해 5송 5000리터 라인이 가동되기 시작하면 회사의 매출 구조는 기존의 기복을 벗어나보다 안정적인 상업 생산 기반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는 회사의 수익성 구조가 한 단계 레벨업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결국 바이넥스의 장점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생산 설비, 글로벌 경험, 검증된 파트너십, 상업 생산 트랙 레코드, FDA 인증, 생물보안법이라는 외부 변수의 시너지가 동시에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좋은 역량을 갖추고 있음에도 대형 고객사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웠던 구조였다면 앞으로는 글로벌 시장의 재편 속에서 자연스럽게 대안적 CDMO로 주목받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합성의 약품 사업이 꾸준히 캐시플로우를 제공하고 바이오 CDMO는 상업 생산과 글로벌 규제 환경 변화의 추세를 타고 성장할 수 있는 구조가 갖춰졌다는 점. 이것이 바로 지금 바이넥스를 다시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앞으로도 회사는 글로벌 수준의 GMP 운영 능력, 폭넓은 공정 기술, 오랜 업력에서 비롯된 고객 신뢰를 기반으로 CDMO 시장 안에서 존재감을 넓혀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생물보안법이 본격화되는 시점과 바이넥스의 CGMP 인증 일정, 그리고 상업 생산 진입 시기가 서로 맞물리면서 회사의 성장축은 다시 한번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관점은 바이넥스가 국내 다른 CDMO 회사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별적인 위치를 가지는가 하는 점입니다. 한국에는 이미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대형 CDMO 기업,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존재하고 있고 또 ST팜처럼 올리고핵산 기반 신약 개발과 위탁 생산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도 있습니다. 이들과 바이넥스는 결코 동일한 크기나 시장을 목표로 하는 회사가 아니며 오히려 서로 다른 규모와 역할을 담당하는 구조 속에서 바이오 산업 생태계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메가 스케일 대량 생산과 글로벌 톱티어 제약사의 상업 생산을 중심으로 한다면 바이넥스는 임상 단계부터 상업화를 잇는 중형 CDMO의 포지션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2단계의 고객들은 생산 과정에서의 커뮤니케이션 공정 최적화 기술 이전 등을 훨씬 긴밀하게 요구하는데 바로 이 부분이 바이넥스의 오랜 업력과 경험이 빛을 발하는 영역입니다. 여러 보고서에서도 바이넥스는 다수의 트랙 레코드를 구축하여 국내외 고객사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왔으며 해당 과정에서 생산 분석 공정 개발 기술을 탄탄하게 쌓아왔다는 점이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ST팜과 같은 특화 CDMO 기업이 특정 플랫폼에 집중하는 것과 달리 바이넥스는 항체의 약품 기반 동물세포 배양과 미생물 발현 시스템을 모두 운영하고 있어 적용 범위가 넓습니다. 이는 임상 단계 고객들이 제품 특성에 맞는 CDMO를 선택할 때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하며 특히 여러 바이오텍이 다양한 기술 기반을 실험하는 초기 개발 단계에서 선택지를 넓혀준다는 점에서 경쟁력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국내 CDMO 기업 전반이 갖는 국제적 경쟁력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높은 품질 기준과 규제 준수 능력이 있습니다. 한국의 GMP 기준은 미국 FDA와 유럽 EMA의 기준과 유사하거나 더 엄격한 부분도 있어 한국 CDMO 기업들은 글로벌 실사에 익숙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고서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바이넥스는 이미 여러 차례 글로벌 제약사의 실사를 통과해왔고 이번 FDA CGMP 인증을 기점으로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인증 획득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규제 환경이 갈수록 강화되는 글로벌 시장에서는 신뢰도가 곧 경쟁력인데 한국 기업들은 품질과 규정 준수에 있어 매우 높은 평가를 받으며 국제적 신뢰 자산을 쌓아왔습니다. 반대로 인도나 중국의 CDMO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과 대규모 생산 능력을 기반으로 성장해 왔지만 최근 규제 위험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글로벌 바이오 기업들이 다시 선택지를 재정비하는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앞서 언급된 미국 생물보안법은 중국 CDMO를 이용하는 글로벌 고객들에게 법적 재무적 부담을 안길 수 있어 중국 기반 공급망은 구조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인도의 경우는 가격 경쟁력은 뛰어나지만 고도화된 바이오의 약품 공정 기술, 특히 항체의 약품 같은 정밀 공정에서는 아직 선진국 규제 기준을 완벽하게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미국 유럽 시장을 직접 겨냥하는 고객사 입장에서 위험 요소로 평가되곤 합니다. 바로 이 틈새, 즉 가격 경쟁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품질과 규제 준수의 영역에서 국내 CDMO 기업들이 더욱 주목받게 됩니다. 한국은 기술 숙련도, 품질 시스템, 글로벌 실사 대응력, 그리고 정치지 정학적 안정성이 모두 확보된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 유럽 제약사들이 새로운 공급 파트너를 찾을 때 가장 부담 없는 대체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이넥스는 중형 규모의 CDMO로서 대형사 대비 상대적으로 유연한 프로젝트 대응이 가능하며 초기 임상부터 상업 생산까지 이어지는 세심한 기술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퍼즐 조각 같은 존재로 평가됩니다. 여기에 바이넥스 고유의 장점인 오송 공장의 5,000리터 라인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하면서 회사는 기존 중소형 CDMO의 영역을 넘어서 보다 큰 볼륨의 상업 생산까지 맡을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게 됩니다. 보고서에서도 오송 라인의 가동 확대는 향후 수익성 개선의 핵심 요소로 지목되고 있으며 특히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개발사들과의 PPQ 계약이 상업 물량으로 전환될 경우 오송 5,000리터 라인이 지속적으로 활용되면서 바이넥스의 매출 기반이 전혀 다른 단계로 올라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바이넥스는 대형 CDMO가 미처 다루지 못하는 중간 규모의 고객 수요를 정확히 충족시키는 기업이며 동시에 인도나 중국 대비 신뢰성과 규제 대응력이 높고 한국 시장 전체가 가진 기술적 정치적 안정성을 그대로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재편의 흐름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성장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생물보안법이라는 외부 변수, 그리고 상업 생산 본격화라는 내부 변화가 맞물리는 지금 바이넥스는 단순한 중견 제약회사가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전략적 위치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모여 바이넥스의 미래를 더욱 단단하게 뒷받침하고 있으며 회사가 앞으로 어떤 고객들을 새롭게 확보하게 될지 또 어떤 상업 생산 트랙 레코드를 추가로 쌓아가게 될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본 영상은 특정 종목 매수 추천 영상이 아니며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안내드립니다.